어제 논란 끝에 조영환 헌법재판관 후보에 관한 표결이 마쳐졌습니다. 헌법이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인정하는 그 근저에는 민주주의의 가치 상대주의라고 할까, 다양한 가치관을 포용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당으로서도 야당 추천 몫에 대한 여당으로서의 예우라고 그럴까, 국회 관행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헌법에서는 이러한 가치의 다양성의 근저에 무엇보다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인 가치 규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 규범으로서 헌법에 대한 충성, 그리고 분명한 국가관,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야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공통의 가치로서 지켜져야 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조 후보께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를 신뢰는 하지만 직접 보지 못했으므로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많은 국민으로부터 과연 헌법 가치와 국가관이 분명하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라는, 따라서 후보께서 직접 해명을 하고 입장 발표를 해달라는 요구를 민주당에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거부당했고 오랜만에 표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제 129명의 반대와 115명의 찬성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많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찬성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서도 12명의 불참과 또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이 부분을 논란하지 말고 이제는 조속히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를 헌법 가치에 맞게 공통 가치에 입각한 훌륭한 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주시고, 그러면은 여당으로서 응분한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헌법에 대한 충성과 국가관이 투철한 분이 되신다면은 여당으로서 달리 더 이상 가치관의 다양성 문제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국회의 등원을 거부하거나 다른 여러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은 조속한 후보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표결로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모심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여야가 함께 협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생법안을 비롯하여 산적한 국정이 있는 국회 정상화에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카드 수수료 관련한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 의결을 거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은 입이 아닌 입법이나 예산으로 말한 것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새누리당은 서민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절실히 원하시던 카드 수수료 1.5%
대로 인하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월 19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카드 수수료 1.5%대 인하 대책을 발표를 하고 20여일 만에 입법 조치의 구부 능선을 넘긴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카드 회사의 가맹점별 수수료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해서 보호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여기에 위반하는 여신 전문 금융 업체, 카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여신 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지를 강력히 표명을 합니다. 야당이 어제 조용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부결을 이유로 해서 국회 일정을 또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민생 법안들이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아픔을 덜어줄 이러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협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처리된 그 법안 내용과는 별도로 직불카드, 소위 체크카드, 그 소득 공제 한도를 지금 현재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이 직불카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나무와 큰 나무, 꽃과 풀들이 서로 조화로울 때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루듯이 우리 경제도 골목 상권, 중소기업, 대기업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희망이 피어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국민과의 약속, 정강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국민과의 약속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카드 수수료 문제 지금 해결을 입법 해결을 보아가고 있고, 또 전월세 보증금 이자 부담 경감 정책, 또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시정에 관한 정책들, 또 어제 발표한 대기업 정책들, 이 정책들에 대해서는 경제단체, 경총이나 정경련 등에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기업들도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더 한층 심화시켜 가면서 이와 같이 조화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피부로 느끼고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에서 희망이 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민주당은 본회의 도중에 갑자기 의원총회를 하겠다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원총회 후에 민주당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참 황당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조영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는 할 만큼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내대표께서 의총이 열릴 때마다 민주당 추천목인인 만큼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누차례 하신 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있으니 후보자 본인이 문제가 되었던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해달라고 수차례나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조영한 후보자가 해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셋째로는 찬성이 115표가 나왔는데 민주당 의대 75명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최소한 40표가 우리 당에서 찍어주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민주당은 이탈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이탈표까지 합하면 우리 당에서 적어도 5, 60표 정도는 조영한 후보를 지지했다는 말이고 부결과의 차이가 14표밖에 안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이 좀 더 집안 단속을 잘하고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었더라면 조영한 후보자의 건은 통과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내부 단속과 단결의 실패로 부결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2월 국회에 할 일이 많습니다. 선거구 획정 그리고 또 고흥길 특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또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아주 중차대한 일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2월 국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75세쯤 되는 어른 한 분이 정 의원은 조영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찬성을 했나 반대를 했나 기권을 했나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천안함 사건의 피해를 입은 그 병사의 이모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묻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6.25 전쟁으로 고생해가면서 자유와 우리 국토를 지켜왔는데 국가관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헌법재판관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국민도 눈높이가 다릅니다. 이제 볼 줄 압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도중에 파행해 가는 것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하는 국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줄도 알고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농촌 문제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농촌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면세유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어제 정부와 약속을 했습니다. 면세유가 부족한 농촌 지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면세유를 다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또 FDA 때문에 약속한 19개의 종목 가운데 하나인 1톤 트럭에 언제부터 면세를 공급하느냐고 이야기 있어서 어제 정부와 약속을 했는데 3월부터
1톤 트럭과 그다음 4톤 TM에 대해서도 면세율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계시는 농민 여러분들은 3월부터 1톤 트럭과 4톤 TM에 대한 면세유가 나갑니다. 그래 알아주시고, 또 농사용 전기 문제는 산업용 전기를 농사용으로 바꿀 때 아직까지 한전하고 완전한 답을 못 봤기 때문에 늦어도 4월에는 이 산업용 전기를 농사용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가장 궁금한 것이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촌 지역의 경로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쌀 문제는 우리 원내대표님들과 이장님들과 합의 끝에 우리 정부하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하면은 2월부터 20kg의 쌀을 주되 2월은 아직까지 택배료하고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2월분은 3월 달에 같이 주겠다. 그래서 3월 달에 40kg를 한꺼번에 줍니다. 그리고 나서 4월에 20kg, 5, 6월에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빼고 7, 8월에 20kg씩 주고 9월, 10월은 농번기라서 빼고 11월과 12월에 20kg씩 지급이 됩니다. 다른 의원들도 많이 물어오시고 농촌에 가면은 제일 큰 문제가 왜 경로당에 쌀을 주려고 하더니만 안 주느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3월에 쌀이 나갑니다. 대신에 2월분하고 합쳐서 같이 3월에 쌀이 나가고 4월에도 나가는데 단지 40kg가 안 되고 20kg가 된 것은 농촌 지역만 주려고 했었는데 도시 지역에도 함께 주도록 해서 40kg가 20kg로 바뀌었습니다. 전국에 6만 한 2천 개의 경로당에 20kg씩 쌀을 도시는 6개월, 농촌은 7개월 올해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